안녕하세요, 오신마입니다. 야, 그걸 몰라서 안 하냐? 내가? 몰라서 안 할 것 같아? 난 아주 먼 옛날부터 너무 아파트만 쳐다보지 말고 살 수 있으면 빌라라도 사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저런 말 남긴 영상엔 여지없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첫 집을 빌라로 사면 빌라에서 탈출하기 힘듭니다. 일단 청약에서도 배제되고 빌라 특성상 매매가 어렵습니다.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평생 빌라에서 살 거 아니면 빌라부터 매매하지 마세요. 무조건 후회합니다. 근데 이분 말이 맞아요. 이게 100% 정답입니다. 이분 좀 배우신 분인 듯. 빌라를 사라는 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나도 지금 빌라 살지만 우리 집 안 팔려요. 내 주변 빌라들도 안 팔려서 집 파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왜 투자 가치가 없는 빌라를 사라고 했을까요? 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내 영상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하게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우월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은 내 영상을 진짜 볼 필요 없어요. 내 영상은 저런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입니다. 난 출신 성분이 낮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비비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도 5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 합니다. 인기 있는 서울 지역은 보통 15억이 넘겠죠. 일단 인기 있는 지역 청약 경쟁률이 못해도 21대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 허들 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청약이 됐다 칩시다. 계약금 10% 내야죠. 계약금 대출 안 되는 거 맞죠?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보통 혼자 힘으로 5천에서 1억 정도 모으려면 몇 살이 돼야 될까요? 30대 초중반에 스스로 저 정도 돈을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 돈을 모을 수 없는 사람이 현실엔 많아요. 모든 청춘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봉 4천부터 시작해 바로 자기 밥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내 인생을 날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풀 대출 받기 힘들어요.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거 있으면 대출은 더 줄어듭니다. DSR 규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 유튜버가 아니니까 저런 전문적인 내용은 생략할게요. 문제는 일용직이나 소기업 다녀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등이 적게 신고되는 사람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잔금도 내야 하고 이것도 대출로 가능하지만 취득세 등 기타 등등등 비용도 많이 나올 겁니다. 결국 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가 싶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진짜 개 흙수저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구나 싶었는데 막상 솔루션을 알려준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 존나 개 어이 없었어요. 어느 유튜버라 말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영상을 쭉 훑어봤을 땐 솔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솔루션, 연봉 5천 이상인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연봉은 오를 거다. 그동안 연봉이 오르니까 모아놓은 돈이 더 있을 거고 청약받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니까 대출도 더 나올 거다. 뭐 이런 행복 바이러스만 도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라. 적어도 2억 이상 달라고 해라. 근데 두 번째 솔루션부터 개 어이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2억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억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바로 주나요? 부모 찬스로 2억 받을 정도면 애초에 고민할 문제도 아니죠. 처음부터 부모한테 3, 4억 달라거나 그냥 집을 사달라면 되죠. 근데 저러면 상속세는 국세청 조사 나오면 돈의 출처는 어떻게 소명할 거죠?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서 2억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이런 궤변을 말하는 영상이 이거 하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영상이 많아요. 세 번째 솔루션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 담보 대출로 신축 아파트 계약금 등을 해결해라. 진짜 이게 솔루션이었어요. 나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여러 차례 들었어요. 아, 진짜 요새는 아무나 다 전문가야. 애초에 연봉 높은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부모 찬스를 쓰거나 재산이 최소 3억 정도 되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물론 진짜 모아놓은 돈도 10원 하나 없이 5억에서 15억 하는 아파트를 산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설사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 쳐도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이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요즘 하도 올려치기가 심해서 평균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는데 현실은 나이가 들어도 조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연봉 4천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 쭉 자라온 사람은 부모님 집에서 살면 되니까 내 앞가리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하려는 청춘은 삶의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션이에요. 솔직히 혼자 힘으로 원룸에서 전세까지 가는 것도 인간 승리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20대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좀 더 나이가 들어야 그때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늦게 깨달아요.
2004년인가 2005년인가 CJ 들어갔던 친구가 초봉 186만원 정도 받았고요. 삼성물산 간 친구가 초봉 220만원 정도 받았죠. 뭐 성과급 보너스 받으면 더 많아지겠지만 내가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 대기업 초봉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고졸 친구들에 비해서 월급이 상당히 높았고요. 저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30살 초반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월급을 모아 산 게 아니라 회사에서 1% 이율로 1억을 대출해 줬고요. 직장이 좋으니까 은행 대출도 잘 나왔어요. 내가 30대 초반에 강북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5천, 4억 사이였으니까 충분히 쟤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부 개념을 존나 말아먹은 애들은 회사의 든든한 백과 좋은 시스템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으면서 순수 월급을 모아 산 것처럼 말하는 애들도 있었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포장되어 있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저런 애들의 말을 순수하게 믿지만 난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물어봐요. 그나마 저렇게라도 아파트를 산 애들은 다행인데 이자가 1%여도 빚지기 싫어서 월급만 꼬박꼬박 모은 애들은 아직도 집이 없어요. 그래도 고졸 간판으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착실히 월급을 모아서 서울 지역 빌라나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한 10년 전에 1억 5천에서 2억에 산 애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삶의 만족도도 높아요. 30대 중반이 돼도 1억은커녕 3천만 원도 못 모은 친구들 중엔 그래도 임대아파트를 얻어 주거 문제를 해결했고 임대아파트를 받은 애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블루칼라도 맘먹고 돈 모으면 5년 안에 1억 모을 수 있어요. 단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상황 안에서죠. 나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3번 당했어요. 그래서 난 20대 시절 어차피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어차피 나이가 어려서 아파트 청약도 1순위가 아니어서 재개발 예정지에 반지하 빌라를 사서 재개발 기다리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렸죠. 이 방법이 내 20, 30대 시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내 사업 사세를 확장하기보단 저 방식으로 내 자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시간이 존나 오래 걸려요. 10년, 15년 잡아야죠. 하지만 내가 처음 집을 구입한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죠. 내가 한참 집을 보러 다니고 집을 샀던 곳이 아현동, 보광동, 해방촌이었어요. 그리고 저런 달동네 지역은 나라 땅에 무허가로 집이나 건물 지어서 토지 대장에 등록되지 못한 부동산이 있었고요. 이런 집들은 한 5천만 원이면 샀습니다. 근데 저런 집도 25년, 30년 땅을 점유하면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있었고요. 나중에 토지 대장에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죠. 남들은 위험해서 저런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난 20대 중후반에 저런 물건만 보러 다녔어요. 이미 저런 집을 한 번 사서 팔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냥 저때 저렇게 재산을 증식했어야 했는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는지 지금은 후회 막급입니다. 물론 지금은 빌라를 아무거나 사면 좆대요. 근린생활 시설인지 재개발 확정 지역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났는지 등등 따질 것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사면 좆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주택 구입에 대해 묻는다면 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답을 해줄 겁니다. 물론 내가 조언을 해주려면 경험이나 지식이 많아야겠죠. 우리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한테 수많은 조언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조언을 해줘도 천성이 게으르고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같은 학벌, 기술 없는 인간이 돈을 만지고 중산층이 되려면 자영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 사업을 해도 과거처럼 단기간에 큰 돈 벌기 힘들어요. 초반 사업 시작 후에 2, 3년은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대부분 3년차 또는 4년차가 되면 매출이 정체되고요. 사세를 빠르게 확장시키면서 부족한 돈을 대출을 끌어와 쓰기 때문에 다들 상당한 빚을 안고 있어요. 또 비수기엔 돈이 말라버리니까 여윳돈이 있어도 잉여 자본이 많지 않은 이상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 10명 이상 고용하면서 자영업을 10년 넘게 운영했지만 월세 전세 사는 사장도 있어요. 다들 강남 아파트 사고 싶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성급한 판단을 합니다. 월세나 리스를 이용해요. 이게 참 좋은 게 날 바로 부자 또는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업이 잘 나가 월 1,500만원 이상 벌 땐 250에서 300만원짜리 월세, 월 250 넘는 자동차 리스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보통 저런 짓을 할 때가 내 사업 전성기가 아닌 절정기에 저지랄 하니까 고정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매출이 20%만 까여도 바로 현금이 빠르게 말라갑니다.
난 저들을 보면서 좀만 참지 5년만 알차게 모으면 금방 5억에서 10억 모을 텐데 뭐 일이 급할까 싶어요. 그래서 난 돈을 모으자마자 이 아파트를 바라본 게 아니라 현재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20대 31살 이 어린 나이에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라도 내 혼자 힘으로 사면 빌라 거지네 어쩌네 해도 주변에서 날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요. 뭔가 생활력, 경제관념이 잡힌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주변에서. 나도 조그만 집을 사고 나서부터 주변에서 여자 소개를 해준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내 나이 27살 부동산 등기를 얻는 순간 연애가 쉬워졌어요. 지금도 조소기업은 초봉이 200만원대라 1억 모으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플랫폼 노동, 쿠팡 배송이나 배달, 탁송 등 남들이 짠하게 보는 일이지만 좀 빡시게 일하면 20살도 월 400 이상 법니다. 남자들 군 전역 후 맘먹고 진짜 돈만 생각하고 돈 벌고 잘 모으면 30살 이전에 2억은 모을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내 주변 망한 사람들 중에 생활력 강한 사람들이 단순 노동으로 월 500에서 600 사이 벌었어요. 저렇게 일해서 1억 정도 빚은 3년 안에 다 갚았죠. 아파트가 아닌 집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칼라도 저렇게 빡시게 일해서 돈 모으면 30대 중반 쯤엔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들어갈 수 있는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단 저 정도 종잣돈을 모으려면 수도승에 돛 닦는 심정으로 절제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죠. 근데 저게 말처럼 쉽지 않죠. 20대에 혼자 힘으로 집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나이 들어 빌라나 연립주택 가진 건 특별하지 않아도 20대에 스스로 자산을 일구면 별거 아닌 것도 스페셜해 보입니다. 자영업으로 잘 나갈 때 좋은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 살던 친구들이 망하고 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집 문제예요. 이미 망해서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몇 달씩 밀렸는데 전에 살던 집 보증금이 남아 있을까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고생 모르고 자란 인간 또는 본인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가난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의 어설픈 조언을 듣고요. 차선책을 찾지 않고 전공법만 뚫으면 인생 조집니다. 내가 30대 초반인데 이미 연봉 4에서 5천만 원 받고 있고 시간이 흘러 연봉 1억도 가능하고 부부 합산 연봉이 7천 넘거나 부모 찬스도 쓸 수 있다면 신축 아파트 청약 받으세요. 나처럼 머리 아프게 재개발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다자녀 가구 주택 구입 방법 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파트 청약 받는 법, 대출 받는 법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결혼은 아직 멀고 이제 막 조소기업 다니면서 종잣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도 없는데 아파트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